자, 손흥민 선수의 간밤 북런던 더비 활약이 아주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내 맞습니다. 팬들 정말 우리가 손흥민 선수가 주말에 활약을 하면 월요일날 눈 뜰 때 기분이 다릅니다. 그렇죠. 뭐 늦게까지 축구를 보더라도 이게 참 신기해요. 축구라는 게 솔직히 냉정하게 네. 같은 나라 사람이고 뭐 말이 통하고 뭐 그렇죠. 우리들 대표하는 선수이긴 하지만 네. 직접적으로 우리 삶에 뭐 실질적인 어떤 뭔가를 가져다주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손흥민 선수 경기가. 네. 근데 그거를 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나고 네. 스포츠의 이게 힘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뭐 우리 대표 선수도 아시안 게임도 하고 있지만 네. 그래서 뭐 그런 연장선상에서 뭐 국뽕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뭐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좀 긍정적인 게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어제 경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빅매치였기 때문에 영국에서 네. 주목할 만한 그래서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 어릴 때 박찬호 선수 경기 기다리면서 그런 거 했었고 네. 또 이제 박지성 선수 경기. 네, 저는 어릴 때 이제 박지성 선수 그런 기다리면서 걸 했죠. 했었고 네. 지금 요즘 손흥민 선수는 진짜 그 전 누구와도 다릅니다. 이렇게 모든 경기에 늘 선발로 나오는 것 자체를 의심하지 않는 선수도 흔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이렇게 진짜 올 시즌 특히나 지난 시즌 약간 좀 쉬어갔지만 네. 지난 시즌 이번 시즌 나오면 거의 골을 넣는 이런 어떤 활약을 하는 선수가 있다는 거는 정말 놀랍고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자부심을 가져도 되지 않나. 그리고 이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는 이 상큼한 기쁨을 누리셔도 좋지 않나. 아마 오늘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하이라이트 다시 보고 출근하시는 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새벽에 네. 못 보신 분들 골 장면도 그렇고. 네, 정말 엄청난 이거 그러니까 하이라이트를 보면서도 정말 기분이 좋아지겠지만 이 라이브로 본 기분은 이건 진짜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그 피 같은 일요일 밤 시간을 맞춰가지고 본 그 어떤 우리의 노고가 전혀 헛되지 않도록 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감동을 안겨준 그런 북런던 더비였습니다. 지금은 사실 손흥민 선수가 워낙 오랫동안 토트넘에 뛰었기 때문에 북런던 더비에 대한 약간 익숙함이 있지만 네. 좀 엄청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그런 경기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주목을 받는 경기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쳤던 손흥민 선수입니다. 자, 그래서 BBC에서 선정한 네. 팀 오브 더 위크에도 맞습니다. 포함이 됐습니다. 가스 크룩스 이 해설관분이 네. 선정한 2주의 팀에 손흥민 선수와 또 비수마 네. 같이 포함이 됐어요. 근데 메디슨은 이번에 포함이 안 됐더라고요. 뭐 그렇습니다. 이번 의견이시긴 한데 네. 메디슨은 굉장히 잘했는데 메디슨은 이제 이번에 빠졌습니다. 자, 아스날 선수들은 선정이 안 됐고요. 네. 참고로 이제 프리미어리그 공식 MOM은 이제 사카가 손흥민 선수보다 표를 조금 더 받으면서 이제 선정이 되는데 이 BBC 팀 오브 더 위크에는 사카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이제 평가 임프레시브 토트넘 퍼포먼스 어게인스트 노스 런던 더비. 네. 이렇게 전체적인 경기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그 뒤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두 번이나 에미리츠 원정에서 팀이 뒤져 있을 때 골을 넣었다는 얘기를 네. 좀 했고요. 사실 해리 케인이 떠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가 좀 더 그 성숙한 플레이 펼치고 네. 있어요. 예. 누가 봐도 그렇죠. 예, 근데 주장도 됐고. 여기 약간 공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분이 그 전에는 손흥민 선수의 이런 성숙함 본 적이 없어요. I have never 네. seen before라고 얘기를 했는데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겠죠. 네. 네. 그렇죠.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그 토트넘의 이 두 골 모두를 브릴리언틀리하게 네, 넣었다. 맞습니다. 이런 최상급 표현을 쓰면서 좋은 평가를 좀 했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의 이제 골 자체 두 골이라는 어떤 수치만으로도 팀 오브 더 위크에 들어갈 만한 어떤 경기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경기가 가는 비중 또 팀이 뒤져 있을 때 골 따라가는 골을 맞습니다. 넣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높게 평가를 받았고 자 비수마 선수 전반전은 좀 별로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반전에는 좀 실수도 나오고 했는데 네. 그래도 비스마 선수가 중원에서 좀 압박을 좀 풀어 나온 게 네. 그래도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하고 또 굉장히 좀 많이 뛰기도 했고. 네. 네. 후반전에는 또 개인 기술로 또 탈압박하고 막 공격 전개하는 모습도 좀 보였고 사르보다는 더 낫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확실히 후반전 들어서 비스마 선수의 활약이 좀 많이 올라왔고 네. 특히 그 아스날이 그 라이스를 빼고 조르지뉴를 넣었던 선택에도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비스마가 후반전에 지배력을 보여주면서 토트넘이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두는데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날 또 이슈가 됐던 게 그 부카요 사카. 사카요. 네, 사카의 세레모니. 뭐 그렇죠. 로메로도 물론 당연히 이번 경기에서는 토트넘 주장단 3명이서 6골을 모두 관여한 그런 면이 있었는데 사카가 이날 골 넣고 그 다트 세레모니를 했죠. 대표팀 동료이기도 한 네. 제임스 메디슨 형님의
닷 세레머니를 따라해가지고 두 번이나 했어요. 네, 네. 도발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는데 뭐 두 선수가 아예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렇죠. 뭐 안 좋은 사이도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약간 자기들끼리의 어떤 좀 사전에 그래도 대화도 좀 네.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미 알고 있었다고 네, 잉글랜드 메디슨이 경기 끝나고 대표팀에서 네, 인터뷰를 했는데 근데 좀 별로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했고 아무튼 약간 바람직한 방향의 견제 도발 뭐 이렇게 해석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매디슨도 뭐 토트넘 TV보다 다른 매체에서는 그래도 좀 웃으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네. 뭐 사카랑 나이 차도 꽤 많이 나더라고요. 음. 보니까 이게 좀 귀엽게 그냥 보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게 5살 차이. 네, 5-6살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사카도 굉장히 잘했고요. 물론 골은 이제 굴절골 하나가 있었고, 네. 그러니까 그 로메로 자책골이 된 그리고 PK골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좀 골의 순도는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확실히 아스날에서는 가장 위협적인 공격수로서 활약을 했기 때문에 또 이런 셀레브레이션이 또 이슈가 되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그 손흥민 선수 인종차별 당하는 장면이 아주 또렷하게 화면에 잡혀가지고 네, 그 첫 골 사진이 넣고 네. 손흥민 선수가 아스날 약간 응원석 있는 쪽에서 세레머니를 펼쳤잖아요. 네. 그때 쉿 하는 세레머니도 했었는데, 그때 아스날 거기 원정석에서 어떤 한 분께서 네. 이렇게 손으로 그런 사람은 분이 아니죠. 네, 한 사람이 한 놈이. 한 놈이 네. 손을 이제 눈에 갖다 대면서 약간 인종차별 세레머니 그런 제스처를 네. 취하면서 그게 이후에 이제 캡처가 돼서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SNS 상에. 평소처럼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약간, 좀 뭐 이렇게 들어가요. 네. 배트맨 비슷하게 뭐 했던데 어쨌든 약간 그 동양인의 좀 작은 눈을 이렇게 비하하는 그런 제스처 중 하나가 아닐까. 네, 그래서 네. 좀 현지에서 오히려 생각했는데. 더 이놈 잡아야 된다. 맞아요. 이런 네, 얘기들이 많이 뭐 나오고 BBC 있고. 기자분 한 분도 네, 이렇게 트윗으로 또 올리더라고요. 네. 손민을 보호해야 된다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러니까요. 네, 보면 이제 손민 선수가 굉장히 이제 최근에 인종차별 엄청 많이 당했잖아요. 네. 2020년도에만 보니까 한 2번을 당했고 작년 8월에도 첼시 원정 경기에서 눈찍기 인종차별을 또 당했었죠. 네, 그리고 또 웨스트햄과 런던 더비에서도 인종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뭐 런던 라이벌 매치에서는 다 인종차별을 한 번씩 계속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BBC의 홀리 크레멘스 기자가 손흥민은 좀 언빌리버블하게 젠틀맨이다 이런 네.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보여야 된다. 근데 아스날은 자기들도 그 누구냐 토미야스 있잖아. 그렇죠. 네, 네. 뭐 그러니까 좀- 그런 거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감정에 취해버려서. 네. 네. 그러니까 축구장에서 그래도 된다는 인식이 사실 세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축구장에서는 약간 좀 상대를 도발하고 좀 모욕하고 네. 그런 행위들이 이게 축구지라고 잘못 생각하는 그 경향이 꽤 오랫동안 이어져 왔었는데 네. 21세기 들어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철퇴를 가하고 있어서 그렇죠. 그 훌리건도 많이 좀 이제는 좀 사라졌고 그렇죠. 여전히 뭐 없진 않겠지만 네, 여전히 뭐 네, 인종차별 행위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금 엄하게 대처를 하고 있어서 이런 네. 부분 잘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의 관심사는 요거는 약간 좀 안 좋은 얘기였지만 이제 9월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9월의 선수상. 네. 네, 손흥민 선수가 이번 지금 활약을 보면 받을 가능성이 꽤 높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일단은 3경기에서 5골 네. 넣고 있는데 또 리버풀 전이 현지 시간으로 9월 네. 30일에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뭐 경기에 대한 그런 중요도나 뭐 손흥민 선수 활약을 봤을 때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리버풀전이 관건일 것 같긴 합니다. 네, 손흥민 선수가 지금까지 이제 플레이 오브 더 먼스 2016년 9월, 2017년 4월, 2020년 10월 세 번을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네요. 네, 득점왕 시즌에 오히려 못 받았고 마지막으로 받은 게 벌써 지금은 3년이 다 돼가고 있어요. 네, 그렇게 받을 때가 됐습니다. 이제 받을 때 됐네요. 네. 그래서 지금 3경기 5골, 그 중에 2경기에 5골 몰아쳤는데 만약에 리버풀전에 제가 볼 때 뭐 공격 포인트 하나 정도만 해도 네. 유력하지 않나. 물론 홀란도 많이 넣고 있지만 그렇죠. 혼란이 네. 또 9월에 굉장히 많이 넣었기 때문에. 네. 좀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은 상대적으로 토트넘이라는 팀에서 이런 활약을 펼치고 있다는 거, 네, 좀 심사위원분들께서 8월에는 감독상을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받았어요. 그렇죠. 선수는 메디슨이 받았고.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어서 이건 좀 안 좋을 수 있겠다. 2달 연속 토트넘 선수가 받는 거에 대한 좀 약간 판정이 반감이 있을 수 있겠네요. 저 토트넘이 1위도 아닌데. 그렇죠. 근데 리버풀전을 만약에 이기면 리버풀전이 진짜 관건일 것 같습니다. 리버풀도 네. 지금 흐름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이 부분 어쨌든 간에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제가 볼 때 노미네이션은 무조건 되고요. 무조건이죠. 네, 후보에 무조건 들어가고 이제 수상하느냐 여부가 굉장히. 근데 손흥민 선수의 강점은 이제 골도 골입니다만은 세부 수치에 있어서도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를테면은 올 시즌에 프리미어리그 전체 선수들 이제 빅찬스 미스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그쵸. 네. 이건 넣어야 되는데 못 넣은 그런 기록들. 엘링 홀란이 9골이에요. 그러니까 빅찬스 미스가 9개입니다. 그러니까 골을 8골을 넣었는데 네. 빅찬스 미스가 9개입니다. 그만큼 맨시티라는 좋은 팀에서 뛰면서 많은 찬스를 잡은 거죠. 오히려 이제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는 혼란이 좀 못 넣었네요. 네. 그 근데 숫자를. 네. 손흥민 선수 빅찬스 미스 몇 개인지 아십니까? 몇 개인가요? 빵개입니다. 야. 엄청나지 않습니까? 아니, 어제도 네. 찬스 몇 번 없는 거 다 넣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 손흥민 선수의 어떤 결정력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세부 수치를 보면 뭐 XG 값은 우리가 뭐 따로 얘기할 것도 없고 네. XG 값은 늘 뭐 기대 득점이 2배 막 이렇게 넣는 선수니까 근데 거의 기회 잡았다 하면 넣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런 선수는 지금 이 빅찬 스미스 프리미어리그 공식 그 순위를 보면 2위가 그 첼시의 첼시의 잭슨 7개, 네. 누네스 6개, 와킨스 5개, 스털링 4개 이렇게 쭉쭉쭉 나갑니다. 그러니까 단주마 잘 지내고 있니? 네, 있고요. 손흥민 선수 빵개. 그러니까 그만큼 대단하다, 진짜. 토트넘이 네. 제한된 기회 속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엄청난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 이런 게 이달의 선수 야, 이런 것도 반영이 돼야 됩니다.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요? 반영이 네. 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팀적인 그런 수준도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손흥민 손흥민 선수 그러니까 맨시티에 있었다면 네. 혹시 모르죠. 홀란보다 더 넣을 수 그러니까 기회가 결정력만 여러 봤을 가지 때는. 차이가 있겠지만, 뭐 벌어지지 않은 일을 우리가 뭐 이렇게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손흥민 선수의 어떤 활약상이 돋보이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올 시즌에 손흥민 선수가 6경기 5골, 5골. 슈팅 16개, 네. 유효슈팅 7개입니다. 유효슈팅 7개로 5골. 슈팅 정확도가 44% 되는 거네요. 진짜 엄청난 섬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 역시 네. 경기 끝나고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이제 극찬을 또 했더라고요. 네, 뭐 리더로서도 뭐 선수로서도 굉장히 뭐 뛰어나다. 9번에 배치를 했는데 정말 열심히 해줬고 네, 또 거기에 설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다. 뭐 피니시 자질, 네. 그런 마무리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겠죠. 네. 일단은 주장단에 대한 신뢰가 엄청 큰 것 같아요. 뭐 일단 이 주장단이 이제 본인이 네. 뽑은 주장단이잖아요. 굉장히 팀을 또 잘 이끌어주고 있고 팀 분위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일단 본인의 선택에 대해서도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랄까요. 손흥민 선수를 9번 공격수로 계속 기용을, 그러니까 현지 매체에서는 뭐 히샬리송이 선발로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네. 매체도 있었지만 뭐 보란 듯이 손흥민 선수를 다시 이제 9번 그렇죠. 공격수로 이제 선임을 했고 그리고 저는 저 부분 첫 번째로 팀을 위해 무엇이 최선인가 생각하는 선수다. 이 대목이 진짜 손흥민 선수의 올 시즌 그런 멘탈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네. 그런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책임감을 가지면은 더 좀 부담 가는 선수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저희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네. 다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고. 이날 경기 끝나고 인터뷰 때도 이제 자꾸 다들 자기가 넣은 골 얘기를 하는데 네. 이건 우리 팀이 잘 만들어준 거 자기가 마지막으로 터치했을 뿐이다. 그러니까요. 야, 이런 멘트 또 영국인들 또 반하죠. 자기를 내세우고 이렇게 겸손한 선수가 있나? 매번 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올 시즌 더 겸손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냥 그 피에 겸손이 이렇게 흐르는 것 같아요. 입만 열면 겸손을 떨고 있습니다. 인터뷰 장인이라는 정말 말이 어떻게든 안 좋게 보려고 볼 수 없는 그렇죠. 네, 그 겸손함이 늘 묻어 있는 선수. 기본적으로 이제 장착이 되어 있는 네. 선수고. 자, 그리고 이날 손흥민 선수 우리가 모두 경기를 봤듯이 헤드트릭을 기대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인터뷰에 이렇게 명확하게 어떤 목적으로 뺐다라는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네. 경기 전부터 몸이 안 좋았다. 아, 메디슨, 손흥민 모두 100%가 아니었다. 몸이 안 좋은 선수.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게 한다고요? 몸이 100%가 아닌데도 북런던 더비에서 멀티골을 넣었다는 얘기로 더 놀랍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어쨌든 이게 저희가 경기 봐서는 안 나온 장면들이 나중에 이제 그 뒤에 다른 각도에서 팬들이 찍은 영상들을 보면 좀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손흥민 선수 이번 경기 승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가 경기 전에 좀 100%가 아니었다는 것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알고 풀타임을 안 뛰길 생각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적절한 시간에 교체를 시키면서 그거는 감독이 제일 잘 알겠죠. 네. 선수의 상태는. 그리고 히샬리송이 뭐 이번 경기에서 좀 애매하긴 했지만 네. 네, 그래도 근데- 기회는 뭐 몇 개 만들긴 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도 지난 경기 때 워낙 잘했었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넣을 만했죠. 그렇죠. 네. 네. 또 뭐 혹시나 모르죠. 또 득점 헤딩 상황에서 또 득점할 수 있는 선수니까 네. 그런 부분도 아마 고려해서 넣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네. 도대체 포스테코글루 감독 굉장히 이제 보이는 거는 카리스마 진짜 네. 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선수들 달라진 거 보니까 훨씬 능력 있는 감독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날 경기에서도 이제 홈팀 감독인 아르테타 감독은 계속 막 열정적인 모습 보였는데 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아주 냉정의 극치를 보여주지 아니, 않습니까? 골 넣었을 때도 크게 셀문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장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두 번째 골 장면에서 네. 메디슨이 뺏어가지고 달려가고 손흥민이 옆에서 뛸 때 아르테타 표정 아. 이미 골을 먹었어. 뭐 이미 골 먹을 걸 알고 있었어. 그렇죠. 미래에서 온 사람처럼. 네, 저 진짜 약간 뒷모습이었는데도 그러니까요. 이렇게 마인드하시하게 보고 있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하고 이제 맨시티 이제 그렇죠. 수석 코치 있잖아요. 과르디올라 감독이랑 똑같이 손흥민에게 당하고 있습니다. 바르디올라 감독도 리액션 되게 좋은데 네. 아르테타도 네. 오히려 그런 리액션이 있어서 손흥민 골이 더 빛나는 것 같아요. 네, 참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있을 것 같아 확실히 네.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아르테타도. 아무튼 아르테타 감독 부임 이후에 토트넘이 전패였습니다. 아, 에미리츠 원정에서. 근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오고 와서 일단 그거는 끊었다는 것도 이번 시합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네. 성과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아무튼 여러 가지 얘기거리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엄청난 활약을 펼쳤다는 소식, 여러 가지 기록과 함께 말씀을 드렸고 9월의 선수상 네. 리버풀전이 현지 날짜로 9월 30일이기 때문에 네. 네. 그때 제가 이제 입중계하는데 네. 저랑 같이 하시나요? 저 그때 중국에 있을 거예요. 그때 저랑 같이 네. 손흥민의 9월의 선수상의 그 확정 여부를 한번 네. 같이 지켜보시죠. 이우영 반효용적.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